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자, 부정청약을 통해서 마련한 주택은요, 앞으로 무조건 지위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모르고 이 분양권을 구입한 매수자는 소명 기회를 통해서 이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 이처럼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맞지만은요, 애초에 부정청약을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법적인 시스템 마련이 더 시급해 보이네요.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과 함께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지금 바로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이라고 검색하시고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바로 휴대폰으로도 시청 가능하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자, 이분은 재개발 마스터시라고 합니다. 함주원 팀장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참 듣기만 해도 부러운 마음이 드는 그런 단어 중에 벼락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 값이 크게 오르면서요, 벼락부자가 된 사연도 들을 수가 있겠지만 주변에서 특히 무주택자분들 사이에서 벼락거지라는 신조어도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강의 주제 말씀을 드리면 이 강의 주제의 벼락거지와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 예측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에 출범이 됐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정말 많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았고 그중에 이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이제 꼭 잡겠다. 부동산 집값 꼭 잡히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시장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정말 폭등이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올해 집값 상승폭 가장 크게 이제 됐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투자를 이제 계획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셨던 분들 정말 큰 시세 차익 보셨고 반대로 이제 투자를 계획 안 하셨던 분들, 투자를 안 하셨던 분들 이제 부동산 신조어 중에 벼락거지가 됐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 벼락거지가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요번에 이사 공급 대책이라고 해서 정부 자체가 이제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이사 공급 대책 믿고서 기다려야 될까요?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 이사 공급 대책 발표가 됐지만 그걸 믿지 말고 투자의 계획 세우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지 올해의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제 벼락거지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지역, 어떤 지역이 있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 자체를 믿고서 기다렸던 분들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보도 내용을 통해서 어떤 분들이 발등을 찍혔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현 정권 임기 1년 남았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방향 어떻게 될지 이제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책 영향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방향 세우실 수 있는 지역, 두 지역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내용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보도 내용 가지고 왔는데요. 내용 보시게 되면 집값 6개월 만에 5억이 올랐다. 하소연하고 있는 보도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이제 1년이 남았는데요. 문 믿어라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올 봄에 전세 만기되면 사려던 단지의 평형이 6개월 만에 5억이 올랐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집값 잡힐 거라고 조금만 기다려 보자라는 남편 너무 원망스럽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집주인 자체가 이제 지난해 A 씨가 전세로 거주 중이 집을 살 생각이 없느냐라고 문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남편에게 이 서실을 전하자 남편은 곧 집값이 잡힐 거기 때문에 기다리자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이제 집값 자체가 5억이 오른 상태라고 합니다. 이 지금은 이제 5억이 올랐기 때문에 그 전에는 집을 살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5억이 올랐기 때문에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태로 변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믿고서 기다렸는데 오히려 집값은 폭등이 돼서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변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청와대 수석 이제 사회 수석 안정 이제 집값 안정을 위해 호언 장담을 했던 분들입니다. 집을 이제 팔 기회를 드리겠다라고 했었는데 하지만 집값은 연일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의 영향을 이제 비껴가면서 정말 비웃기라도 하듯이 계속 폭등이 됐고 이 정부 자체에서도 여권 내부조차도 정부 경고를 무시한 분들이 큰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도 내용 보시면 한 네티즌은 정부의 말 믿고 이제 그때 당시에 살던 집을 팔고 전세로 이사 갔다면서 이후 집값이 수억 원이 오르면서 정말 와이프에게 아직까지 구박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정부 부동산 대책 믿고 매수 놓친 분들 정말 집을 팔았다가 정말 지금 집가 자체가 큰 폭으로 상승이 되면서 벼락거지가 됐다라는 부동산 이제 신조어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이제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 안정화됐다 이렇게 자화자찬한 내용도 보도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경제부총리 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지난 이제 2월 4일 날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고 2025년도까지 대도시에 약 83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을 2월 4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바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국민 절반 이상이 이제 53% 이상 자체가 이번 부동산 대책이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동산 대책, 이사 공급 대책 자체가 집값 안정에 왜 도움이 안 될까요? 바로 이제 이사 공급 대책 내용 자체가 속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혼란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집값 안정을 할 수가 없고 부동산 정책 자체가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집값 안정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월 4일 이후로 거래를 하게 되면 현금 청산을 하게 되고 개발 방식이 수용 방식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제 이사 공급 대책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자체가 이제 공공으로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내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부동산 시장, 이제 앞으로 시장 방향 어떻게 될지 이제 알아보면요. 첫 번째로 이사 공급 대책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 방식으로 개발이 됩니다. 이 수용 방식 개발이 뭐냐? 바로 토지 소유권 자체가 공공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사 공급 대책 이제 개발 방식이 수용 방식으로 개발이 되지만 이제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받아야지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안 하면 개발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했으면 이 바로 수용 방식으로 인해서 이 소유권 자체가 공공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에 큰 이제 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동의받아서 개발을 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왜? 수용 방식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주택 공급량 자체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올해까지는 주택 공급량 자체가 충분하지만 내년에는 거기에서 반토막, 또 내후년에는 거기서 또 반토막이 난다고 합니다. 정부 자체에서는 이 주택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근데 어떻게 공급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이번 이사 대책 정말 큰 혼란이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급은 해야 하고 정책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남은 이제 임기 자체가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사 공급 대책 이제 성공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권 자체가 바뀌면 이사 공급 대책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왜? 지금 시장 자체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동의를 안 하면 이제 그 이사 공급 대책으로 개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동의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급 물량 늘릴 수 있는 민간 개발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정부의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 재개발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조만간 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책 영향 없는 지역 있습니다. 이사 공급 대책 왜 영향이 없을까요? 이사 공급 대책은 말 그대로 공공에서 이제 개발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 개발이 아니라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 자체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곳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계획 세우실 지역 제가 두 지역 추천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지역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지금 3호선, 6호선 지금 더블 역세권이지만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연신내 역세권이 변하는 지역입니다. 정말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연신내 역세권 제가 GTX A 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천해 드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 지역 연신내 역세권 일부 노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노밀집 지역 이사 공급 대책을 피해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민간 재개발 예정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이제 민간 재개발 예정지가 이제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때 이 GTX A 노선과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 굉장히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제가 왜 추천을 드릴까요? 바로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광진구 자양동 지금도 이제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광진구 자양동 인프라 자체가 크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광진구 자양동 집가 상승폭도 굉장히 크게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광진구 자양동도 연신내 역세권과 마찬가지로 이제 밀집 지역 안에서도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사 공급 대책 피해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추천을 드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노밀집 지역 자체가 한강변 아파트로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 단지로 변한다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최고가 아파트 대부분 한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강 아파트 이제 개발이 됐을 때 정말 집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지역 자체 이사 공급 대책을 피해서 투자할 수 있는 민간 재개발 예정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둘 다 소액 투자 가능한 이제 투자 가치, 미래 가치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사 공급 대책은 공공으로 추진하는 사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아니라 민간 재개발 지역은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 실제 공급 확정 지역과 물량 자체가 아닌 추정치만 발표한
대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 공급 대책 자체가 확정 지역 지금 발표 안 했죠. 어떤 지역에 이제 개발을 하는지 발표를 안 했고요. 말 그대로 이제 83만 호 추정치만 이제 발표를 한 대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수용 방식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동의 안 하면 끝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 안 하면 개발 안 합니다. 이제 이사 공급 대책 자체가 동의를 받아야지 개발을 할 수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의 안 하면 개발 안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현금 청산 걱정 없는 민간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공으로 추진하는 개발 사업은 2월 4일 이후로 거래를 하게 되면은 현금 청산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시지가로 이제 현금 청산을 당하게 되는데 공시지가 말 그대로 60에서 70%의 공시지가로 현금 청산을 당하기 때문에 그만큼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강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재개발, 현금 청산 걱정 없이 투자의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투자의 방향 세우신다고 하시면 이제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이제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똑똑한 이제 투자의 계획 세우실 수가 있는 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신조어가 나오는 건 어느 정도 그 시대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건데 이 벼락거지라는 이 단어의 출현은 좀 씁쓸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더 속상한 건 지금 남의 일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무주택자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 내 집이 있어도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까지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에 좋은 지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인데요. 3호선과 6호선 함께 지나는 연신내역 역세권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3억 7천만 원에서 4억 원까지 예상되나요? 자, 지금 앞으로 민간 개발이 이루어질 지역에 집중해 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하셨는데 자, 이런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 가볼 연신내역 역세권 주변은 어떨까요? 네, 연신내 역세권 이제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이제 지도로 보시면 중앙에 있고요. 현재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이제 변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고밀도 개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밀도 개발로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지가 상승폭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투자 가치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지역 이제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고요. 이사 공급 대체에 피해서 투자하실 수 있는 민간 재개발 예정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 수요가 정말 많이 발생이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에 따라서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신전략 거점으로 세 곳이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은평구 중에서도 연신내 역세권과 불강 역세권이 선정이 돼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 바로 노후 밀집 지역입니다. 노후 밀집 지역 자체가 상업 업무 복합 시설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GTX A 노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GTX A 노선이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이제 미래 가치 높은 투자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도 독바이 역세권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A 노선과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연신내 역세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저축 노후주거지와 연립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지역 정말 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 개발을 해야만 하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개발이 됐을 때 GTX A 노선과 맞물려서 정말 지가 상승폭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연신내 역세권으로 이제 이주 수요가 발생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세 3억 7천에서 4억 원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임대
이제 2억 3천에서 2억 5천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1억 3천에서 1억 6천에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 현재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이지만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 트리플 역세권의 노후 밀집 지역 자체가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때 이 최고의 교통 호재와 만난다면 정말 집가 상승폭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미래가치 상당히 높은 투자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간 재개발 기대감이 포인트입니다. 연신내 역세권에서 투룸으로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인데요. 2호선과 7호선 지나는 건대입구역 역세권에서 역시나 투룸 구조의 다세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 보시죠. 약 4억 5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이번엔 한강을 따라서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광진구 자양동에서 유리한 조건은 어떤 거라고 보실까요? 네, 광진구 자양동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광진구 자양동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강을 정말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이쪽 지역 영동대교와 청담대교를 건너가면 만날 수 있는 지역 바로 강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 중에서도 삼성동 GBC 개발 사업과 잠실 마시단지 개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받아봄으로써 집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이 GBC 개발 사업 이제 3, 4년 후에 이제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만 무려 1만 7천 명 이상의 근무자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광진구 자양동에 그 수요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광진구 자양동 집가 상승폭 예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잠실 마이스단지 개발 사업도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날 수 있는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그만큼 집가 상승 당연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광진구 자양동 1구역과 12구역, 이제 7구역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미래가치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진구 자양동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집들 자체가 이제 개발이 됐을 때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로 이제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성수 전략 정비구역 사지구 옆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전략 정비구역 개발의 속도를 내는 만큼 이제 광진구 자양동 자체가 집가 상승폭뿐만 아니라 개발 압력 높은 곳은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로 변할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찾아올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진구 자양동 시세 말씀을 드리면 이제 4억 5천에서 4억 8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금액 2억 6천에서 2억 8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는 1억 8천에서 2억 1천만 원에 소액 투자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현재 2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한강변에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입지 자체 정말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한 지역이기 때문에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역세권 개발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기 때문에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이제 노후 밀집 지역 자체가 개발이 됐을 때 정말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제 아파트 단지로 변하기 때문에 집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미래가치 높은 투자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광진구 자양동에서 투룸 만나봤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지역들 오프라인에서 또 1:1 무료 상담으로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광진구 자양동 그리고 연신내 지역의 핵심 지역 투자 전략을 1:1 무료 상담 도움 준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함주원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월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자산시장 과열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기준 신규 취고액 기준 코픽스는 연 0.9%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2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89.0으로 전월 대비 3.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으로 획기적인 고밀도 공급 계획을 언급함에 따라 주택사업 경기 기대감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에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이번 수사는 부동산 길잡이 김우재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화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그럼 물가가 오르게 되니까 실물 자산, 대표적으로 부동산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오늘 이슈 진단 통해서 이사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바로 이제 통화량 증가에 따라서 이제 인플레이션 효과가 부동산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인플레이션 통화량 말고도 정말로 다양한 요소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통화량의 어떤 증가하는 수치와 그다음에 이제 공급과 연관지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 방향이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도에 나온 그 내용인데요. 특히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 특히 2020년도에는 바로 이제 부동산의 양극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국의 이제 하위 20%와 상위 20%의 어떤 가격의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하위 20%와 상위 20%의 금액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나타났던 현상은 바로 이제 서울과 수도권으로 부동산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 이런 내용이 바로 이제 연합뉴스 출처로 이제 근거로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이제 통화량과 이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통화량이라는 것은 이게 돈의 흐름이라고 보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만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통화량은 이제 M1이라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이 있고요. 그다음에 넓은 의미의 M2라고 있는데 M1은 즉시 현금이 가능하도록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돈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을 들 수가 있겠고요. M2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M1,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통화와 그다음에 이제 약간의 강제성이 있는 어떤 예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간에 대해서 이자를 주는 어떤 저축 같은 개념을 바로 이제 포함해 갖고 M2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이번 시간은 M1과 M2를 가지고 이제 통화량을 어떤 가치를 이제 산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날수록 실물 자산의 가치가 이제 크게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통화량의 증가와 감소에 따라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년부터 2020년간의 이제 M1과 M2의 통화량을 이렇게 만들어 와 봤고요. 이제 한국은행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M1 기준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바로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216조 원에서 출발을 해갖고 바로 이제 작년이죠. 이 M1 통화량이 1164조까지 증가했기 때문에 대략 한 5배 정도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M2 같은 경우에는 739조에서 이제 3197조가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20년 전에 혹시 금 가격, 한돈 금 가격을 혹시 아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기억하는 그 선은 바로 이제 한돈 금 반지가 바로 5만 원 정도 했었는데요. 바로 이제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지금 시세는 약 30만 원에서 좀 빠지는 27에서 28만 원 정도가 현재 한돈 시세라고 알고 있는데 바로 이제 10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15에서 25만 원 사이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세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도 이제 이렇게 실물 자산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기 때문에 바로 이제 20년 전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가치가 바로 이제 지금 얼마만큼 크게 벌어졌는지는 바로 이제 이렇게 통화량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유추해 보시면 굉장히 쉽게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통화량의 가치가 상승하는 게 이제 부동산 투자의 근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가지면서 이제 인플레를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이제 부동산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한번 조사한 내용은 바로 이제 M1의 이제 통화량 추이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바로 이제 1990년도에서 2020년까지의 통화량의 어떤 변화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특히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고도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면서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GDP도 증가하듯이 통화량도 증가한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바로 이제 2014년도부터 이제 통화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16년도 이제 기점으로 이제 급속히 늘어나면서 이제 부동산 가치가 껑충 크게 뛰어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화량이 올라가면 부동산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현상은 바로 이제 2019년도과 2020년도 사이에 굉장히 통화량이 급속하게 늘어난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2019년도에서 이제 어떤 부동산 그 상승, 통화량 상승의 그 기울기가 이제 약 10도에서 20도 정도의 어떤 완만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면 바로 이제 19년 11월부터는 이제 40에서 45도 정도로 굉장히 기울기 각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2020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폭의 이제 통화량 상승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유동성에 관련된 기사가 많이 생겼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바로 이제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어떤 통화량의 그 증가에 따라서 어떤 패턴이 나타나는지 바로 이제 한 장의 표를 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최근 10년간은 이제 하락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승기, 그다음에 보합기가 있고 다시 이제 2020년부터 다시 상승하는 어떤 패턴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2010년에서 2013년도에 어떤 그 시기에는 바로 부동산 하락기라고 정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년간은 이제 1년간 약 20조 정도의 통화량이 증가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4에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대세 상승기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4년간 약 340조 정도의 통화량이 증가한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연간 통화량 1년 단위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85조 원이 증가한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락기와 상승기의 어떤 통화량 수치만 보더라도 약 4배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통화량이 부동산 가치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짐작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통화량이 바로 2018년도에 못지않게 이제 80조 원의 통화량 증가분이 나타났지만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할 수 있죠. 가격이 큰 폭의 하락보다는 기간에 걸쳐서 이제 상승의 폭을 완만하게 조정해주는 기간 조정의 한 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제 공급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공급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바로 2019년도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는 어떤 부동산 상승이 자연스럽게 조정을 거쳤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바로 이제 작년도에 가천 지역에 이제 대규모 공급이 있었던 때도 마찬가지로 가천 지역에는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안정된 모습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송파의 헬리오시티를 이제 1만 가구가 한꺼번에 공급이 됐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이제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의 주변 시세가 굉장히 안정화되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살펴보시더라도 부동산 정책에서 가격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공급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2020년도로 이제 넘어와 보게 되면 바로 이제 2020년도에는 사상 유례없는 통화량 증가폭을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제 1년간 통화량 M1의 통화량이 바로 이제 238조 원이 증가된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은 바로 이제 하락기에 이제 10배 되는 수치가 되겠고요. 상승기 85조에 약 3배 정도 되는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정부에서 굉장히 규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제 공급 부족 현상과 그다음에 통화량의 가치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현상이 금방 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일부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걸 거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내용이 거품의 그 시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현상은 그 전 세계적으로 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량과 부동산의 상관관계를 이게 단순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봤는데요. 단순하게 이제 숫자를 비교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M2분의 M1 비율을 이제 그 조조 비율을 정해갖고 그 평균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평균 숫자가 이제 20년 기준으로 이제 그 계산을 해보니까 약 28% 정도 되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하락기에는 그 M2와 M1의 비율이 바로 이제 22%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상승기 시기에는 이제 33%가 됐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에는 바로 36%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 통화량의 그 증가가 됐다라는 그 어떤 진짜 수치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화량과 부동산의 상관관계를 볼 때는 단순한 거와 그다음에 이제 M2와 M1의 비율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크게 큰 추세를 그 판단할 수 있는 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그 이렇게 통화량 증가에 따라서 부동산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굉장히 큰 고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화량을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화폐 가치의 어떤 하락에 의해서 이제 실물 자산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공급이 되는 시간이 굉장히 타이밍이 굉장히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고 통화량이 지금 풍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의 탄력성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이나 일본 또는 독일 등 선진국 또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유독 어떤 투기꾼에 의해서 가격이 올랐다고 판단하기엔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그 어떤 요소를 종합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공급이 되는 거와 통화량, 그다음에 금융과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이제 그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큰 숲을 보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지 굉장히 올바른 방향과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이제 보여드리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제 그 지금 현재 시기는 이제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기는 바로 이제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그 위기가 위험 요소만 크게 비춰질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기회가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취합했을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어떤 유동성의 그 계속적으로 초인플레이션으로 가는 어떤 초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시중에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그 전 세계가 글로벌 경기가 동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유독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리를 올리게 되면 국제 투기 자본의 어떤 공격을 받기 때문에 더 큰 어떤 위기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어떤 그 공급망인가 어떤 시장의 어떤 경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금리를 올리거나 유동성을 해소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이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도 이제 2023년까지 제로 금리를 표방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유동성 장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어떤 그 가격 하락보다는 상승,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그 자산의 흐름을 맞춰가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보다는 이제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보유했을 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제 거주 임대해서 사는 것보다 실제 그 주택을 소유해갖고 가지고 있는 게 재산 가치적으로 굉장히 크게 유리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이제 양질의 주택을 이렇게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이러한 어떤 자산 흐름이 커다란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런 초입 상황에서 더욱더 현명하게 그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큰 기준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함께 고민해보고 왔습니다. 자, 지금 대표 실물 자산인 부동산의 가치, 지금 공급이 당장엔 부족한 만큼 그 가치는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세계 경제 분위기상 좀 어렵다는 게 이사님의 의견이셨고요. 하지만 무주택자분들 그리고 1주택자분들, 다주택자분들에 따라서 그에 맞는 전략은 이사님과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에 있든 없든 좋은 부동산은 다 관심 많으실 텐데 첫 번째 지역으로 오늘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우재 인사님과 첫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4가인데요. 9호선 선유도역 역세권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 약 3억 6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정부의 정책에도 뭐 당장 공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좋은 지역의 주택은 좀 귀해질 것 같은데요. 영등포구 양평동 쪽의 주택의 입지 조건은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그 영등포 양평동 같은 경우에는 그 서남권의 상급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그 주택 시장의 트렌드인 그 가구 수 증가에 인해서 이제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어떤 그 세대원이 증가하는 어떤 소형 주택의 인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서남권의 핵심 지역이다 보니까 교통망에 굉장히 큰 확충 계획이 눈에 띄게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의 특징과 그다음에 몰세권과 이제 공세권의 특징을 동시에 가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또 대중교통이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직주 근접의 특징도 굉장히 잘 정비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같은 그 호재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호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통망에 굉장히 크게 확장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그 도시고속도로가 정체 구간이 바로 이제 서부간선도로와 이제 제물포길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도로 사업을 개선하면서 접근성이 좋게끔 이제 공원화시키기 때문에 이곳의 부동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신안산선 개통 효과를 이제 예측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의 서남권의 그 4호선 축으로 이제 이동했던 그 신안산선 노선을 이제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호선보다는 이제 신안산선 노선이 굉장히 시간 단축을 해주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파급 효과가 높은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가장 큰 그 핵폭탄급인 이제 GTX 비노선 또한 영등포구 이제 여의도동을 이제 그 개통하게 됩니다. 그 정착이 되기 때문에 이곳의 어떤 그 철도망의 어떤 개발 효과가 이 영등포구 일대도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에 다양한 업무 시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사례 이제 파크원 부지가 되겠는데요. 이제 올해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고 이제 현대백화점에 이제 이번에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효과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치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호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지리적 입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좌측에 있는 목동 지역과 이제 우측에 있는 여의도와 이제 용산 지역의 이런 지역의 개발이 마무리가 되면 될수록 영등포구 또한 계속적으로 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9호선 선유도역이고 그리고 또 저희가 공세권, 중공업 지역이 정말 많은 지역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가격 바로 만나본다면요. 여기서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의 지금 시세는 얼마 정도일까요? 예, 투룸 같은 경우에는 3억 6천에서 3억 7천만 원의 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3억 3천에서 3억 4천만 원의 전세가 나가기 때문에 전세 투자 시 필요한 금액은 2천에서 3천만 원의 금액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월세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그 약 3천만 원에 130만 원이 그 예상되기 때문에 대출 안고 진행 시에는 약 1억 8천에서 9천만 원의 금액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개발 여력이 큰 바로 영등포구 양평동 4가에서 투룸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바로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성호선과 신분당선 지나는 양재역 역세권에서 이번에도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입지가 참 좋다고 유명한데 살짝 봐볼까요? 네, 아무래도 여기는 많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좀 간략히 입지를 설명하고자 하면 바로 양재천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재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조망권이 확보되고요. 사람이 모이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카페 거리 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들면서 이곳에 부동산 지가가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양재천을 따라서 이제 쭉 그 지역을 옮겨가다 보면 이제 바로 도곡동, 바로 이제 부촌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개포동과 그다음에 이제 잠실과 이제 삼성동까지 연결되는 어떤 부촌의 축선이 연결되고 있다. 그래서 이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부동산 가치가 저평가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곳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업무타운의 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에 있던 성형 산업군과 그다음에 이제 강남역과 삼상역 사이에 있는 바로 이제 대규모 업무타운군과 그다음에 대규모 연구단지 등이 굉장히 많은 모습 볼 수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양재동 일대에 대규모 연구단지가 계속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과 그 정보사 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서리풀 터널 또한 그쪽에 대규모 업무타운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호재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재 같은 경우에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살기가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좀 바로 이 지역에는 인근 지역에 일자리가 없었는데 바로 이 인근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몰려들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양재 R&C드 특고 조성을 통해서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그 어떤 벤처기업 등이 상생 효과를 통해서 꾸준하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서초대로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서 이곳에 이제 그 일반 사기업의 어떤 종상향 계획을 통해서 대규모 이제 업무타운과 상업시설, 그다음에 이런 내용물이 계속적으로 강남에서 서쪽으로 확장되고 연장이 되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노선 같은 특히 이제 지하철 노선을 살펴보시게 되면 GTX 신호선이 가지는 효과가 특히 이곳에 그 개통을 하게 됨으로써 양지역 일대, 특히 양재동 일대가 더욱더 가치가 올라가는 모습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신분당선의 연장 효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국제용산 업무지구와 바로 이제 양지역, 그다음에 판교까지 연결하는 신분당선이 이제 완결이 되게 된다면 더욱더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부고속도로의 지하 사업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쪽의 어떤 단절 효과를 나타냈지만 이곳은 이제 도로를 지하로 내리고 그 위를 지상과 주거와 상업시설을 이제 공급을 하게 된다면 서초구가 이제 단절 효과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더욱더 확장되고 연결되는 지역으로 그 변모를 하기 때문에 더욱더 가치가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모습은 바로 이제 양재동과 오면동 일대 바로 이제 대규모 연구단지와 그 어떤 플랫폼 시티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양재동은 기존에 이제 주거 환경이 뛰어난 입지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중심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잠재력이 굉장히 큰데요. 이렇게 GTX 신호선이 지나가는 역세권에서의 주택은 가격 얼마 정도일까요? 예, 투룸 다세대 기준으로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의 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세는 지금 현재 4억 5천에서 4억 7천만 원의 전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투자 시 필요한 금액은 2천에서 3천만 원의 금액이 필요하겠고요. 대출을 진행한다고 가정을 하시면 약 보증금 5천만 원에 약 13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금액은 2억에서 2억 3천만 원의 금액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일자리가 앞으로 크게 늘어나고요. GTX 신호선의 호재까지 기다리고 있는 곳 서초구 양재동에서 투룸 주택 만나봤습니다. 자, 알차게 채워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김우재 이사님의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번호 열려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